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 여러분들만의 라이프 사이클, 인생의 여정들이죠. 앞으로 겪게 될 여러분들만의 계획,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껐죠. 이렇게 손을 껐습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평과 그 다음에 이 수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번에는 이제 수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게 되는 소득이에요. 소득. 이만큼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소득. 소득이 있으면 요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눈앞에 있는 일. 뭐 의식주, 아니면 자동차 뭐 유류비, 그 다음에 또 뭐 핸드폰 비용, 이렇게 그때마다 써야 될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결혼할 문제,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할 문제, 자동차 구입할 문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수직선상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이만큼의 100이라고 하는 소득을 보면 그 중에서 이만큼은 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벌자마자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뭐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남는 부분, 일정한 부분의 잉여 자금을 가지고, 이 잉여 자금을 가지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행복한 삶의 여정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나, 준비.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요만큼은, 여기서 요만큼은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이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버는 돈 100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계속하게 된다면 의외로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벌면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지 않습니까? 뭐 1000만 원 버는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평균 소득이 뭐 3, 400을 번다고 하면 3, 40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자동차를 당장 3, 400만 원 가지고 구입하지 못하죠. 물론 뭐 할부금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채의 힘을 빌려서 집을 마련할 때도 꾸준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달 벌어서 번 돈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꾸준히 돈을 모으는 준비를 하고, 그때 가서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좀 받아서 또 갚을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평생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부분을 지금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 돈 관리를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 고민할 과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라이프 사이클을 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개인, 부부 또는 가족들을 고민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하시면 이 버는 돈을 수준에 따라서 자기 꿈을 크게 가지면, 나는 집을 뭐 수도권에 뭐 그 정도 집을 사야 돼. 그렇다면 버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좀 주저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더 해야 되죠. 아니면 내가 뭐 좀 외곽에 그 정도 집이라면 괜찮아. 버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는 뭐 수도권 안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전세 살면서 뭐 자기가 나중에 계획하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금 있는 이 여유 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의 영역, 인생의 영역. 이것을 어떻게 믹싱시키느냐, 그게 자기 돈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있는 돈 중에서 뭐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1억, 2억을 증여해 줄 수도 있죠. 그거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 살다가 적당한 때 오면 계획을 수정해서 언제든지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돼요. 내가 이 정도 집을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2억을 주시니까 집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아니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지난 문제들은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어떻게 변경을 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부부가 의논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또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좀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기분 좋고 조금 더 행복을 쫓은 인간의 본성을 조금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있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것이 돈과 관련돼서 물론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과연 단기의 돈은 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다, 중기의 돈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다, 장기의 돈은 어떻게 하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이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그런 팁은 차후로 밀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춰서 돈을 관리를 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제가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